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워내고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는 60대 여자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이들만 많이 낳는 흥분애가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들을 보는 것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5살 때부터는 집안일, 아이 보는 일, 안 한 일이 없었죠. 초등학교는 간신히 졸업했지만 중학교부터는 엄마를 따라다니며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엄마 옆에서 뭘 거들어주거나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엄마 일하시는 공장 사장님께서 저한테 청소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청소를 하면 얼마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셨죠. 저희 엄마는 돈이라면 그저 신나서 어린 저에게 청소 일을 하라고 시키셨답니다. 새벽에 나가서 청소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더 자고 싶던지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벼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한 달 내내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날이면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적은 그 월급으로 그래도 동생들 뭐라도 사주고 싶어서 사탕이든 과자든 쌀이든 꼭 뭔가 사들고 집에 가면 개선장군처럼 마음이 든든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가난한 집 장녀로 20살 넘도록 살다가 어느 날 이웃 청년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 청년은 저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했고 독립을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아들 둘을 낳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끔 부업식으로 청소 일을 나갔고 남편은 공장에서 교대로 조립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꽤 많은 돈이었기에 저축도 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고 처음에는 개뿔도 없이 시작했던 신혼살림도 차츰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점차 집을 넓혀 결혼 10주년이 되었을 때는 꽤 널찍한 빌라에 입성하게 되었지요. 따뜻한 집에 들어서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던지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랑 남편은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따뜻한 집에 갓 지은 밥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저희 곁에 두 아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 이진수 씨 댁이죠? 빨리 병원을 와보셔야겠어요. 지금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요. 집에 있는 아들들을 끌고서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내내 생각했답니다. 별일은 아니겠지, 별일 아니겠지. 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병원을 갔는데 허겁지겁 들어간 병원에서 저는 싸늘한 남편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이미 의사들이 갖은 처치를 다했지만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병원에 오실 때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조치는 다 해봤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아들들도 제 옆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장을 차리고 장례를 치렀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울다 쓰러지다 반복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보냈고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에야 현실이 눈에 보였습니다. 빚을 잔뜩 지고 들어온 빌라가 일단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장 이자를 내야 하고 갚을 돈이 산더미고 아이들 생활비는 어쩌면 좋나 앞길이 깜깜해졌죠. 남편이 죽은 슬픔은 그날 다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만 생각해야 했죠. 남편이 남긴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일을 하려고 하니 도대체 뭔 일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군요. 배운 것도 없고 주부로 살면서 딱히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줄 곳이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잘하는 청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부탁해서 청소 일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엄마는 그때까지도 좋지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순식간에 과부가 된 저를 보며 한숨 짓던 엄마였죠. 그렇지만 엄마도 남겨진 손자들을 위해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독거려 주시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엄마를 통해 처음 들어온 일자리는 바로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계단부터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전부 청소를 하는 일이었죠. 새벽에 출근해 오후까지 일을 하면 되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딱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시간도 맞겠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지요. 엄마에게 소개받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짬짬이 부업식으로 일했던 것은 사실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5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려니 땀이 비오듯 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하지만 제 성격이 워낙 깔끔하고 남에게 그냥 돈 받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일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1년, 2년 지나니 그 건물 관리인께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더니 다른 일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건물들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다 보니 저는 아예 같은 동네에서 팀을 짜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큰 건물도 청소할 수 있고 더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 말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청소팀을 짰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건물, 식당 이런 데에 청소를 주로 다니게 되었고 화장실이나 계단 청소 같은 일들도 많이 받아서 몇 시간 동안 조를 짜서 뚝딱 일을 하고 나면 일당이 짭짤했습니다. 저는 일에 재미를 붙여서 하루에도 몇 건씩 팀을 짜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혼자 벌 때보다 훨씬 수입이 많아졌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다 했었네요. 아들들은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인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애들 중고생 때 일에 미쳐서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봐준 적 없고 그 흔한 학부모 모임도 가본 적 없고 그저 애들이 책 사달라면 책 사주고 학원 해달라면 해주고 과외 시켜달라면 시켜주고 그런 정도밖에 못 해줬는데 둘 다 지들이 이끌고 밀고 하더니 한 녀석은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고 하나는 지방 의대를 들어갔답니다. 큰아들이 서울대 붙었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둘째 녀석이 의대를 붙었을 때는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싶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만나도 제가 뿌듯하게 할 말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들들이 대학을 가도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의대 등록금 대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들도 날고 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 한 번 못 받더군요. 아들에게 빚 남겨주기 싫었고 또 저 스스로도 청소를 사업화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꾸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청소 업체들이 나올 때였어요. 예전 같으면 청소 그런 걸로 무슨 사업을 하냐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았죠. 정식으로 사업체를 차리고 사무실도 마련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일거리도 예전에 주먹구구식 운영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고요. 저랑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사업이 나날이 잘 돼가며 집안 사정도 훨씬 피더라고요. 저는 예전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업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나가서 청소 일을 할 때도 많았답니다. 몇 년 전, 그날도 역시 제가 팀원들과 함께 나가서 입주 청소를 하는 날이었죠. 신도시에 생긴 아파트 입주 청소를 하는 날이었죠. 가서 몇 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주인이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선 해주고 공사 과정에서 생긴 지울 수 없는 얼룩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매뉴얼대로 대답을 했는데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원래 확인할 때는 없었는데 당신네들이 기스 낸 거 아니에요? 그
그건 순 억지였죠. 저희는 청소 물건들이 다 부드러운 걸레나 기껏해야 수세미 정도인데 그런 강한 기스 날 일이 청소하면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원래 있던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용대금을 결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더 흥분하면서 날뛰었죠. 이렇게 집을 망가뜨려 놓고 청소비를 받아가겠다고? 이게 말이 돼? 당신네들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당신들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수가 있어.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나오고 절대 결제할 수 없다고 우기니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렇다면 저게 누구 하자인지 전문가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청소 중에 생길 수 있는 하자인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생긴 하자인지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주인은 마구 흥분을 하면서 누굴 가르치려 듣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마구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더군요. 천박하게 청소일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누굴 가르쳐 이 여자가. 저도 저 말에 흥분을 했고 결국 저희는 소리를 높여 싸우게 되었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경찰서까지 갔을 때는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그동안 사실 험한 일을 하는 저였기에 진상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토록 진상을 부리는 고객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뻔한 수작이었죠. 청소값을 내기 싫어서 부리는 수작인 것 같았어요. 경찰에서도 그 점에 대해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아무래도 공사 중에 생긴 흔적이 아닐까요? 경찰이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청소비만 받고 얼른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피로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일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는 것이니 그냥 훌훌 털고 다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며칠 후에 저희 직원 하나가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호들갑을 떨더군요. 사장님, 그 여자가 저희 업체 평점을 최하로 해놓고 악의적인 글을 쓰고 다닌대요. 어떡해요. 어쩐지 새로 청소 문의가 안 들어온다 했어요. 한참 대단지 입주할 때라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악의적인 글로 영업 차질이 이만저만 아니게 생겼더군요. 저는 즉시 직원에게 반박글을 올리게 하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있냐? 큰아들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아들들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지요. 큰아들 친구에게 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 친구 역시 이런 진상들은 손을 봐줘야 한다면서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내가 바빠서 말이야. 청소일 하는 것도 바쁘고 네가 대신 진행해 줄 수 있겠니? 아들 친구는 당연히 자기가 모든 일을 일임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 집주인을 악의적 명예훼손, 인터넷 글을 증거로 고소를 했고 정당한 법적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악의적인 글로써 저희 영업에 손해를 입힌 점이 분명 참작이 되었지요. 살다 제가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을 줄 알았겠습니까? 기막힌 일이었지만 저는 또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잊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업체는 다시 그 동네에서 좋게 소문이 나서 일을 자주 다녔지요. 악의적인 하나의 후기보다 진실된 여러 후기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저대로 사업을 잘 이끌고 나가고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저희들 할 일 하면서 살았답니다.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아들들이 버는 돈이 많아서 제가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두 녀석이 동시에 저보고 일을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이제 힘든 청소일은 그만해요. 저희가 벌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도 앞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적당한 직원에게 넘기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때요?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따끔하게 야단을 쳤답니다. 너희들은 너희 하는 일에 비해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게 보이니? 청소일이라고 하찮은 일이 아니고 이건 엄마 사업이야. 엄마가 이끄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힘들다고 함부로 놓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먹고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사업하면서 살 테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라. 혹시 더 늙고 몸 안 좋아지면 업체를 넘길 수 있겠지만 아직 60대인데 벌써 일을 관두면 뭘 하겠니? 제 말에 아들들도 수긍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청소 사업하는 것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녀석이 저한테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첫째가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여서 둘째가 눈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리타분하게 첫째 먼저 보내야 한다. 그런 가치관은 아니라서 흔쾌히 허락하고 며느리감을 만나보았어요. 며느리감은 건너 아들이 알게 된 간호사고 아들보다 2살이 아래라고 하더라고요.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게 아들과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결혼 날짜를 연말로 잡고 집안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쪽은 양가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지라 두 분이 나오시기로 했고 저희는 저와 아들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나가야 했지만 해외 일정이 잡혀 둘째 아들, 저 둘만 참여하게 되었어요. 별의 별일 다 겪으며 산 저지만 사돈을 만난다는 건 역시 긴장되는 일이더라고요.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아들과 함께 한정식 집을 갔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소변까지 마렵더군요. 마침 사돈들이 오기 전이라서 저는 얼른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 진상 집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진상 집주인은 절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아줌마, 오늘은 여기서 청소하나 봐?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을 가만히 노려봤습니다. 누가 봐도 정장 차림으로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저한테 망신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절 보자마자 청소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례하더군요. 아줌마, 근데 여기 화장실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물때도 많고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왜? 또 이런 말 했다고 고소하려는 건 아니지? 미친년, 아주 생긴 대로 놀고 있네. 청소나 하는 주제. 그러면서 저한테 일부러 손 씻은 물을 털면서 나가더라고요. 전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이로 얽혔었다 해도 다짜고짜 욕이라니요. 하지만 아들의 상견례 같은 좋은 날 저 아줌마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제가 일단 잊어버리고 상견례에 집중해야겠다 생각하고 예약된 방에 들어간 순간 사돈도 저도 서로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사돈 될 사람은 제가 방금 전에 마주쳤던 그 진상 아줌마였던 것이죠. 그 사람은 순식간에 후두루들 떨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아들이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놀래서 묻더군요. 제가 바깥 사돈과 모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기만 하겠니? 저분이 바로 몇 년 전에 엄마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벌금까지 낸 진상 고객이란다. 너도 기억하지? 그러자 아들은 입이 떡 벌어지고 며느리가 놀래서 눈이 동그래져서 사돈을 보더군요. 엄마, 어머님한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그 여자는 말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저는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당황한 아들은 어버버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는 그 진상 여자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 될 아이가 제 엄마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왜 아무데나 진상짓을 해? 엄마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진짜 미치겠네. 엄마, 내가 이런 결혼할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 인생 어떡해. 얌전한 줄 알았던 며느리의 모습도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뒤에선 통곡 소리와 며느리가 소리 지르는 고함 소리가 가득하고 저는 유유히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아들 녀석이 집에 와서 다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되실 분이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죠. 어련하겠어요. 의사 사위인데 당연히 잘해줬겠죠. 아들도 그때 일로 교훈을 얻었다 합니다. 무조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로 혹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몇 년 전 일이고 아들들은 이후 각자 다 장가를 잘 들어 잘 살고 있답니다. 불쾌한 일이었지만 악연으로 얽히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지 말아야 하나 봐요. 언젠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